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이제 집합이 뭐냐에 대해서 내용을 했었던 거고요. 집합이 뭐냐. 집합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집합의 종류가 이제 뭐가 있고, 집합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그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공부했던 게 지난번까지였고요. 지난번 수업까지였고, 이제 이번 타임에 이제 하게 될 내용 같은 경우는 그 집합이라는 걔네들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도 연산을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여러 가지 상수들을 가지고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기본적인 사칙 연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 나가는데, 지금 이제 2단원에서는 집합에도 연산이 있으니까 집합을 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나가는 거거든요.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처럼 집합에도 이제 약속된 연산들이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지 이제 하나씩 알아가시면 돼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합집합이라는 거거든. 책에 보시면 합집합이 먼저 등장을 하게 돼. 그 합집합이라고 하는 걸 이제 뭐라고 쓰냐면 어떤 집합이랑 어떤 집합이랑 합집합을 합니다 라는 식으로 저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요거를 그냥 A 합집합 B 이런 식으로 읽게 되거든요. 그냥 A 합집합 B 얘네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데, 요 A 합집합 B의 뜻이 뭐냐면, A 합집합 B의 뜻이 이런 식이야. 어떤 X를 원소로 갖는데 그 X 같은 경우는 A의 원소여도 되고, 또는 그 X 같은 경우는 B의 원소여도 돼. 뭔가 말이 좀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제 실상은 엄청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 A가, 거기 밑에 있는 문제로 해볼까나? 집합 A가 원소가 A, B, C, D가 있대요. 그 다음에 집합 B 같은 경우는 원소가 A, B, D, E가 있대. 그럼 얘네들 가지고 A 합집합 B를 이제 작성을 해보라고 하면, A 합집합 B 같은 경우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인 걸 그냥 쭉 나열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요 A의 원소들 갖다가 쭉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볼 거야. A의 원소 또는 이제 B의 원소도 허용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 원소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원소들도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되거든요. 근데 A랑 B랑 D 같은 경우는 얘랑 겹치니까 굳이 두 번 써줄 필요는 없죠. 집합에선 반드시 한 번만 쓰니까. 그래서 추가가 되면 이 하나만 추가가 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인 거지. 그 아래에 있는 문제 보시면, 지금 A단계 문제 하나씩 보고 있는 건데, 그 아래에 있는 문제 보시면 집합 A는 X/X는 6의 양의 약수라고 돼 있어. 그러면 6의 약수 표현해주면 1, 2, 3, 6 이렇게 있다는 거 이해되시지? 6의 약수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2, 4, 6, 8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A 합집합 B를 써달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 A의 원소이거나 B의 원소인 거 써주시면 돼. 그러니까 좀 빠른 애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얘네 둘이 그냥 합치시면 돼요. 그냥 합치면 되니까 합집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돼. 그러면 얘네 둘이 다 합쳐놓으면 1, 2, 3, 4도 있고 이제 6도 있고 8도 있는 이런 식으로 합집합이 써지는 거 알겠죠? 그래서 합집합 같은 경우는 A의 원소랑 B의 원소랑 합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되거든. 근데 쟤를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벤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이런 식이에요. 집합 A라는 애가 있고 집합 B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 둘이 합쳐서 쓰래.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원소, 여기 있는 원소, 여기 있는 원소 싹 다 합쳐가지고 다 쓰면 되는 게 합집합이거든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게 되면 합집합은 이런 구조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연산이 교집합이라는 연산이 있어. 어떤 집합과 어떤 집합의 교집합인데 표현은 이렇게 해요. A랑 B의 교집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 A, B의 교집합, A 교집합 B 뭐 이렇게 읽을 건데, 저 교집합의 뜻은 뭐냐면 어떤 X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그 X가 뭐냐면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그리고 B의 원소여야 돼. 어떤 X라는 원소를 이제 여기 A 교집합 B에 쓸 건데 그 X는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의 원소이기도 해야 돼. 거기 있는 문제 가지고 좀 예시를 들어보면은 거기 140번이죠. 집합 A 같은 경우는 1, 2, 3, 4라고 쓰여 있고 집합 B 같은 경우는 뭐라고 쓰여 있냐? 3, 4, 5라고 쓰여 있는데 이제 교집합은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의 원소인 거 써주시면 돼요.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인 거. 그러니까 다시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얘랑 얘랑 겹치는 거 써주면 된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엔 1, 2, 3, 4 있고 여기엔 3, 4, 5 있으니까 얘네 둘 사이에 겹치는 거 써주면 당연히 3, 4만 써지는 거 알겠지? 이 합집합이랑 교집합은 연산상 헷갈릴 게 별로 없는데 처음에 배울 때 요거 이제 저 U자냐 N자냐 뭐 이게 좀 헷갈릴 거야. 처음에 저것만 잘 적응하시면 돼. 그래서 합집합 같은 경우는 두 집합 합치면 되고, 교집합 같은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A랑 B랑 겹치는 부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 있는 애들 갖다가 찾으시면 되는 게 교집합이거든요. 그래서 교집합은 A랑 B랑 겹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교집합 개념을 배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배우는 개념이 거기 책에 뭐 이런 표현이 써 있죠. 서로소라는 표현이 써 있어. 서로소다. 서로소의 개념이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수라고 하면 좀 헷갈릴 거니까 그냥 수라고 할게요. 수 개념에서 서로소랑 집합에서 배우는 서로소랑 약간의 개념이 다르거든요. 뭐 결국 궁극적으로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똑같긴 한데 이게 이제 수 체계랑 집합의 체계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수에서 서로소라고 얘기하면은 공약수가 1뿐인 두 수를 서로소라 그러죠. 공약수가 1만 있는 경우.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3과 5는 서로소가 맞죠. 공약수가 1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서로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합에서 서로소 같은 경우는 어떤 두 집합의 교집합이 요 기호, 이거 지난번에 배운 기호죠. 공집합. 어떤 두 집합의 공통 부분을 찾아봤더니 그게 없어. 그러니까 둘이 겹치는 게 없는 거.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거 보고 이제 집합에서는 서로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집합 A와 집합 B는 서로소이다 라고 표현을 하셔. 둘 사이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너님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은 딱 지금 그 페이지에서 3개 배운 거죠. 그 3개. 여기다 정리해서 써드릴 건데, 그 내용은 너네들이 용어만 보고, 그 용어만 보고 걔가 뭐였나 라고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알고 계셔야지 그게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운 개념이 이제 합집합이라는 개념을 배우셨고, 합집합이라는 게 A, U, B, A 합집합 B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쟤네들은 두 집합을 그냥 합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이라는 개념도 얘기를 했는데, 얘는 A, 교집합 B 이렇게 작성을 하고, 쟤네들은 그냥 겹치는 거 찾아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 두 집합이 서로 소이다 라는 거의 뜻이 뭐냐면, 두 집합이 서로 소가 되려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서로 소가 된다. 요까지가 이제 2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A단계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씩 차분하게 해보시면 되겠지. 합치는 거 찾으면 되고, 겹치는 거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서로소인 거 찾으려면 겹치는 게 없는 경우 찾아주시면 되고요. 별로 어려운 내용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문제들은 쭉 한번 채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옆에 있는 25페이지로 넘어가서 집합에서 배우는 이제 기본적인 연산 법칙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연산 법칙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중학교랑 고2를 거쳐가면서, 아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이죠. 고등수학 상, 여기를 거쳐가면서 이미 그 연산 법칙들은 배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 개념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연산 법칙들이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있고, 이제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고, 그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을 너님들이 모르지 않으세요? 옛날부터 다 이제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A랑 B랑 이렇게 더하나, B랑 A랑 이렇게 순서 바꿔서 더하나 그 결과는 똑같다. 이게 교환 법칙이고요. 결합 법칙 이런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할 건데, A 더하기 B를 먼저 하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할 건데 B 더하기 C를 먼저 하나, 그 결과가 똑같다. 이게 이제 결합 법칙이고요. 분배 법칙은 이제 이런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A에다가 B 더하기 C를 저렇게 곱하면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된다고 배웠냐면, 말 그대로 분배, 요렇게 분배하면 A 곱하기 B가 있고, 요렇게 분배하면은 A 곱하기 C가 있고, 얘네 둘이 덧셈으로 연결이 된다. 이게 이제 분배 법칙이었던 거 기억을 하실 거거든요. 이런 거 보고 이제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집합에서 배우는 연산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똑같아요. 이 연산이 그냥 집합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집합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방식은 이렇습니다. 어떤 집합이랑 이렇게 합집합을 했어. A랑 B랑 합집합을 했어. 그러면 A에 있는 원소랑 B에 있는 원소랑 이렇게 합쳐서 썼겠죠. 근데 그 결과는 당연히 B에 있는 원소랑 A에 있는 원소랑 합쳐서 쓴 결과랑 같을 수밖에 없어. 어떤 두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쭉 갖다가 합쳐서 쓴 결과물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결과는 무조건 같죠.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도 성립을 하냐면 교집합도 마찬가지. A랑 B랑 겹치는 부분을 찾고 B랑 A랑 겹치는 부분을 찾는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진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보고 이제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연산하는 걸 이렇게 뒤집는 거, 요거 보고 이제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얘네처럼 연산이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 거,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있는데 여기에서 A, B를 먼저 합집합을 하나,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있는데 얘네 둘을 먼저 연산을 하나, 그 결과는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합 법칙이에요.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 거 알겠죠? 결과론적으로 A, B, C를 그냥 합치는 거고 얘도 결과론적으로 그냥 A, B, C를 합치는 거니까 이 결과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에서도 저성질이 성립을 하신다고요. 이렇게 세 개 나란히 있을 때 얘네 둘이 먼저 교집합을 하나, 얘네 둘을 먼저 교집합을 하나, 그 결과는 당연히 같아질 수밖에 없다.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지금 성립하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을 이제 처음에 배울 때 애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분배 법칙이 이제 이런 식이에요. 좀 구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요 밑에다가 써드리면 약간 요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집합이 있다고 해봐. 결합 법칙이랑 뭐가 다른지 아셔야 돼요. 결합 법칙은 연산이 같습니다. 합집합이면 합집합이고 교집합이면 교집합이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분배 법칙 같은 경우는 교집합과 합집합이 저렇게 좀 섞여 있는 형식에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위에 한 거랑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 얘를 요렇게 분배를 한번 해주시면 여기에 A 교집합 B가 써지겠지. 위에 거랑 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수에서 했던 거랑 전혀 다르지가 않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 교집합이 이제 얘랑 이렇게 연산이 되면 A 교집합 C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랑 얘네가 있을 건데, 요 위에서도 마찬가지죠. A 곱하기 B 하고 나서 A 곱하기 C 하고 나서 얘네 둘이 뭘로 연결하냐면 저기 있는 덧셈으로 연결하잖아. 그럼 얘네 둘은 뭘로 연결하냐면 저 사이에 있는 합집합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된다.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근데 이게 꼭 뭐 이런 구조에서만 되냐? 아니죠. 뭐 이런 데서도 할 수 있어요. A 합집합 이렇게 한번 해보자. A 합집합 B 하고 나서 교집합 C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도 분배를 하는데 뒤에 있으면 뒤에서 분배해주면 되잖아. 요렇게 하나 분배해주면 A 교집합 C가 써질 거고, 요렇게 하나 분배해주면 B 교집합 C가 써질 거고, 얘네 둘은 뭘로 연결이 되냐면 요 사이에 얘네 둘을 연결했던 합집합으로 연결해주면 된다. 하나만 또 다시 해봅시다. A 합집합 B 교집합 C가 있으면 이거 이렇게 분배해주면 A 합집합 B가 되고, 이거 요렇게 분배해주면 A 합집합 C가 되고, 얘네 둘은 교집합으로 연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 연습하시면 뭐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러한 이제 교환결합 분배 법칙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 이 집합에서는 저런 식의 내용들을 이제 뭘로 증명하냐면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외워야 되는 내용을 좀 써놓읍시다. 교환 법칙 외우셔야 되고, 결합 법칙 뭔지 아셔야 되고, 분배 법칙 뭔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처음에 배울 때는 요 분배 법칙 가지고 헷갈리는 경우 많으니까 요 분배 법칙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저 교환 결합 분배 법칙 같은 경우 집합에서 증명은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해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집합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연산 법칙들은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싹 다 증명을 하시거든. 그래서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는 게 그 밑에 이제 그림으로 너네가 색칠을 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라고 쓰여 있는 거거든요. 그 152번에 있는 거, 그 책 기준으로 152번에 있는 거 한번 증명하는 거 보여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A 합 B 교 C, A 합집합 B 교집합 C가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랑 같다는 걸 보여달래.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책에 뭐 좌변 이래가지고 집합이 이제 뭐 세 개가 이렇게 뭐 나란히 붙어가지고 뭐 이게 벤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뭐 또 하나가 또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그려져 있어.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긴 A라고 쓰여 있고 그 다음에 합집합한 다음에 B 교집합 C라고 쓰여 있고 이 결과는 A 합집합 B 교집합 C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박스가 하나가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거 보시면 또 A 있고 B 있고 C 있고 여기도 A가 하나 있고 B가 하나 있고 C가 하나 있고 여기도 A 하나 있고 B 하나 있고 C 하나 있고 이런 식에서 이번에는 A 합집합 B 표시해달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A 합집합 C 표시해달라고 돼 있고 이 결과물은 A 합집합 B랑 A 합집합 C를 교집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색칠 공부 하나씩 합시다. 색칠 공부가 이런 식이지. 우선 이 말뜻이 뭐냐면 그냥 A 색칠해달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A 색칠하면 A가 여기가 A잖아요. A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집합 C를 색칠을 해달래. 그럼 B랑 C랑 겹치는 부분 색칠하면 되죠. B랑 C랑 겹치는 부분 여기 갖다가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된다고요. 여기 색칠 다 했음. 근데 이제 얘네 둘이 어떻게 해달라 그랬냐면 얘랑 얘랑 합쳐달래요. 이게 합집합 기호잖아. 얘랑 얘랑 합치는 거. 그럼 얘랑 얘랑 합친 거 여기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면 여기에다가 요거를 합쳐서 색칠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색칠이 됩니다. 이게 이제 위에 거고 아래 거. A 합집합 B를 색칠을 해달래. 요거 A 합집합 B. 그럼 A랑 B랑 합쳐서 쫙 갖다가 쓰면 A 색칠하면서 B도 이제 색칠을 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색칠이 되죠. 그 다음에 A 합집합 C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색칠이 됩니다. 여기도 색칠해야 되지. A 합집합 C 이렇게 색칠하는데 얘네 둘이 이제 겹치는 부분 찾아달래요. 겹치는 부분. 쟤네 둘이 겹치는 거 공통 부분. 그럼 여기 있는 노란색이랑 여기 있는 노란색이랑 겹치는 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는 무조건 겹치잖아요. 이렇게 무조건 겹치고 여기도 겹치는 거 보이지? 나머진 겹치는 거 없고 그래서 겹치는 거 표시해주면 요런 식이다. 지금 이게 분배 법칙 성립한다는 거 증명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연산한 거 색칠해놓고 이렇게 연산한 거 색칠을 해놨더니 얘네들의 결과가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분배 법칙. 다시 얘기하시면 요게 이거랑 같다는 거에 대한 증명이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증명은 다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아래에 있는 색칠 공부 해야 되는 거 뭐 색칠 공부 열심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옆에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저 법칙들 이용해서 거기 주어진 식들을 좀 변형을 해서 풀어봐라 뭐 이런 내용이거든. 153번부터 그냥 쭉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풀이하는 방법만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153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A 합집합 B에다가 합집합 C를 구하는 방법 이거를 물어보셨어. 얘 어떻게 구할 거니? 이래놨거든요. 근데 얘는 결합법칙에 의해서 뒤에 거 둘이 먼저 연산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내용으로 풀이해 주시면 되죠. 책에 보면 이것도 쓰여 있고 이것도 쓰여 있으니까 얘네 둘이 합쳐서 원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4번도 마찬가지. 154번에 있는 거 보면은 보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A 교집합 B, 교집합 C인데 얘네 둘이 묶여 있죠. 근데 문제에 A 교집합 B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결합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지. 결합법칙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A 교집합 B도 알고 C도 아니까 그냥 원소 쭉 갖다가 나열해서 써주시면 돼. 155번에 있는 문제는 이제 분배법칙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요거를 문제에서 물어보셨는데 이게 분배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얘를 짠 이렇게 해서 A 합 B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짠 해서 A 합 C 쓰고 얘네 둘이 교집합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 결합법칙이랑 분배법칙이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기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문제에 보시면 얘도 나왔고 얘도 나왔으니까 그냥 공통부분 찾아주면 되죠. 얘 쓰고 공통 부분 찾아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156번 A 교집합 B가 있고요. 합집합 A 교집합 C가 있습니다. 그 분배법칙이라고 하면 그 분배해서 전개하는 것만 분배법칙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거꾸로 묶는 것도 분배법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 이렇게 전개하면
이거 이렇게 써진다는 건 이제 몇 번 했으니까 뭐 이렇게 써지죠. 전개하면 이렇게 써지는데 이렇게 가는 것도 분배 법칙인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분배 법칙인데 거꾸로 이렇게 쓰여 있는 식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분배 법칙이야. 사실 그 고등수학 상에서는 이렇게 가는 과정 보고 전개라 그러고 거꾸로 가는 과정 보고 뭐 인수분해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집합에서는 그냥 이거 두 개 다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개하니 인수분해하니 이렇게 안 부르고 그냥 이거 다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는 얘는 A 교집합 B랑 A 교집합 C랑 이제 합쳐달라 그랬는데 얘네 둘을 요 A 교집합으로 묶어낼 수 있어요. A 교집합으로 이렇게 묶어낸다고. 묶어내면 앞에서 남는 게 B가 남고 뒤에서 남는 게 C가 남고 얘네 둘이 연결되는 건 합집합으로 연결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해요. 사실 이거 거꾸로 이렇게 전개하면 이거 이렇게 하면 얘 나오고 이거 이렇게 하면 얘 나오니까 당연히 둘이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 역시도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 내용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갖다가 써놓으면 거기 책에다 쓰여 있는 내용이지 원소 작성하는 거는 알아서 하시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저거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 그리고 교환결합, 분배 법칙까지 딱 요 내용까지 내용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26페이지에 여집합과 차집합을 하기 전에 우선 전체집합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전체집합. 전체집합은 보통 이제 영어 알파벳 대문자 U를 갖다 쓰거든요. 대문자 U를 영어 알파벳 대문자 U를 갖다가 쓰게 되고 전체집합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문제에서 세팅을 해줘.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전체집합의 정의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의 집합이 전체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걔네가 살고 있는 세상을 딱 가두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에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거기 이제 대부분의 문제가 거기 있는 문제들 보시면 알겠지만 157번부터 159번까지 써 있는 것처럼 전체 집합 U는 1, 2, 3, 4, 6, 12의 부분 집합, 세 부분 집합 A, B, C가 다음과 같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은 문제에서 세팅된 모든 세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157번부터 159번에 있는 거기 있는 문제에서는 1, 2, 3, 4, 6, 11을 제외한 다른 숫자들은 아예 언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은 말 그대로 그거 전체, 그 문제에 한해서는 걔네만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전체. 근데 저 전체 집합의 개념이 별게 없는데 왜 필요한 거냐면 여집합이라는 개념을 세팅을 하려면 전체 집합의 개념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집합이 뭐냐면 어떤 집합 위에 이제 저 영어 소문자로 C를 지수에 갖다 올린 거거든. 그래서 이거 보고 내가 읽을 때는 그냥 A의 여집합 이렇게 읽거든요. A의 여집합. 그러면 저 A의 여집합의 정의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X인데 요 X가 A의 원소로 들어가지 않는 거야. A의 원소로 들어가지 않지만 그러면서 X라고 하는 애가 전체 집합에는 원소로 들어가야 돼. 이런 거 보고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있는 문제로 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 거기 있는 문제에서 뭐라고 세팅이 돼 있냐 157번부터 하는 겁니다. 1, 2, 3, 4, 6, 12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체 집합이 1, 2, 3, 4, 6, 10이라고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157번에서 뭘 해달라고 했냐면 집합 A를 2, 4, 6으로 세팅을 해준 다음에 A의 여집합을 구해달래. 문제에서 각 집합의 여집합을 구해달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A의 여집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A의 여집합을 한번 구해보면 A의 여집합의 정의가 뭐라고? A의 원소로 들어가지 않는데 이제 전체 집합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전체 집합 중에서 A에 있는 거 제외하시면 돼요. 그러면 2랑 4랑 6이 이렇게 제외가 되겠지. 그러면 그 나머지 갖다가 써주시면 되는 게 여집합이야. 사실 저 여집합할 때 이 여자가 남아있다 할 때 그 여분 할 때 여자거든요. 남아있다, 남아있는 애들 이거 제외하고 남아있는 애들 그냥 쫙 갖다가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58번에 있는 거
집합 B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3의 배수라고 돼 있으니까 3의 배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너네가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 집합이 얘네야. 이 문제는 전체 집합이 얘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 제외한 나머지 숫자는 아예 다루질 않아요. 애초에 문제에서 전체 집합에 들어가 있는 원소 이외의 나머지 원소는 그 문제에서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집합 B, 3의 배수인 집합 B를 작성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3, 6, 9, 12 이거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라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3의 배수만 쓰시는 거거든요. 이거 벗어나는 원소는 아예 언급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저기 있는 원소 중에 3의 배수는 요렇게 3개만 있겠지. 따라서 B의 여집합은 어떻게 써지냐면 여기 있는 원소 중에 3하고 6하고 12 제외한 나머지 원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죠. 그 159번에 있는 거는 집합 C 같은 경우는 12의 양의 약수라고 써 있어. 12의 약수 쫙 작성하면 쟤랑 똑같지 않나? 12의 약수 작성하면 쟤랑 완전히 동일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 중에서 여기 있는 원소를 제외하면 남는 게 아예 없지. 그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 이렇게 부르죠. 공집합이라고 부르시게 되고 뭐 내용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여기까지. 여집합 개념이 뭐냐면 전체 집합 중에서 그 집합에 속하는 원소 제외하면 된다. 이게 이제 여집합 개념입니다. 거기 있는 집합의 연산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는 내용은 차집합. 차집합은 이렇게 써요. 요거의 정의는 뭐냐면 요거의 정의는 어떤 x인데 그 x가 a에는 들어가. 근데 b에는 안 들어가. 요게 차집합이야. 앞에 거엔 들어가는데 뒤에 거엔 안 들어가는 거 보고 차집합이라 그래요. 이거 헷갈려 하니까 다시 써드리면 비차집합 A 같은 경우는 저게 바뀌어야 되지. 비차집합 A는 어떤 X를 원소로 갔는데 그 X가 B에는 들어가. 앞에 거엔 들어가는 거야. 앞에 거엔 들어가고 뒤에 거엔 안 들어가는 애들 원소로 갖다 써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차집합이거든요. 예시. 거기에 이제 집합 A가 뭐야? 1, 2, 3, 4. 집합 B 같은 경우는 1, 3, 5.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집합 A는 1, 2, 3, 4, 집합 B는 1, 3, 5. 여기에서 A차 집합 B를 써달래. 그럼 A차 집합 B의 정의가 뭐냐? A차 집합 B에는 B의 뜻은 A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 중에서 B에 들어가 있는 원소 제외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 중에서 여기랑 겹치는 거 제외해주면 돼. 여기에 있는 원소 중에서 여기 있는 거 제외하는 거니까 1, 2, 3, 4 중에서 여기 있는 거 제외하면 남는 게 당연히 2, 4 이렇게 있겠지. B차집합 A는 거꾸로 되시는 거라고요. B차집합 A는 거꾸로 되시는 거. 어떤 식인 거냐면 B에 들어가 있는데 A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 B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A에 들어가 있는 거 제외해 주시면 돼. 그럼 1, 3, 5 중에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 1, 3은 들어가 있으니까 제외하면 5만 남는 거지. 사실 이 차집합 연산하는 거 자체는 별로 어렵진 않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지금 성립하지 않는 거 확인을 했지.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까 교환 법칙이 뭐라 그랬죠? 어떤 A랑 B랑 이렇게 공통 부분을 찾았어. 그러면 B랑 A랑 공통 부분을 찾아도 둘이 똑같잖아. 그 다음에 뭐 A랑 B랑 이렇게 합쳐서 썼어. 그럼 B랑 A랑 이렇게 합쳐서 써도 똑같지. 그러니까 교집합과 합집합 같은 경우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근데 차집합 같은 경우는 방금 해봐서 알잖아. 요렇게 돼 있는 애랑 이렇게 돼 있는 애랑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차집합 같은 경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교환 법칙 같은 경우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은 언제만 사용이 가능하냐면 합집합과 교집합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합집합과 교집합 상황에서만. 요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차집합은 저 연산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집합 같은 경우도 요 연산에 끼고 싶어가지고 차집합은 이렇게 쓰기도 해. 이렇게 쓰기도 해. 차집합도 저 연산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A 차집합 B의 뜻이 뭐라 그랬냐면 A에는 들어가는데 B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A에는 들어가는데 B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냥 요 말뜻 그대로야. A에 들어가. A에 들어가는데 B의 여집합이니까 B에는 안 들어가는 걸 거 아니야. 여집합의 뜻이 뭐다? 그거 제외한 나머지 A에는 들어가는데 B에는 들어가지 않는 애들 보고 A 차집합 B라고 얘기하니까 A 차집합 B를 이렇게 작성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차집합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좀 복잡한 문제들에서 어떻게 하냐면 차집합은 이 연산 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집합은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저거 이용해서 간단히 하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아마 보실 일이 있을 거고, 같은 논리로 이제 B차집합 A를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B에는 들어가는데 A에는 들어가지 않는 애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요, 이런 것들에 대한 증명 역시도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게 되냐면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하시면 간단하게 증명이 돼요. 쟤네들이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는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증명이 되거든요. 뭐 이거는 이제 본인이 한번 해보셔도 되지. A 그리고 B 그린 다음에 얘네들이 나타내는 영역이 어딘지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뭐 차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연산을 쭉 하는 거니까 그거대로 맞춰가지고 쭉 연산 연습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A단계는 쭉 연습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알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옆 페이지 2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7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하게 되는 내용은 뭐냐? 당연한 내용을 배워. 당연한 내용을. 거기 있는 거 읽어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냥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설명할 것도 없어. 집합의 연산의 성질이라 그래가지고 그 7번에만 색칠돼 있고 나머지 1번부터 6번까지 뭐라고 써 있는데 읽어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1번 같은 경우는 A랑 A랑 합집합을 하래. 그럼 A랑 A랑 합치면 당연히 A 아니야. 둘이 합쳐봤자 그냥 A죠. 그 다음에 A랑 A랑 교집합, A랑 A랑 겹치는 거 찾으면 당연히 A겠지.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을 하래. 그럼 A랑 아무것도 없는 거랑 합쳤어. 그럼 당연히 A겠죠. 그 다음에 A랑 아무것도 없는 거, A랑 공집합이랑 공통 부분 찾아봐. 그럼 당연히 없겠죠. 나머지 내용들 역시도 이게 너무 당연한 내용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거기 있는 내용도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서 따라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한 가지, 거기 이제 7번에 색칠돼가지고 A차집합 B는 얘랑 같습니다 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아까도 알려드렸듯이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머리에 좀 넣어두세요. 이거는 진짜 수도 없이 많이 쓰이는 거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내용들은 굳이 거기 1번부터 6번까지 나머지 내용들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니까 별게 없는데, 얘는 좀 안 외우면 문제 풀 때 써먹기가 힘드니까 꼭 반드시 외우고 계시라고. 상황에 맞게 쓰시다 보면은 저게 이제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거든요. 쓸모가 많으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밑에 있는 문제로 좀 얘기를 해드리면 177, 178번에 있는 문제에서 전체 집합은 1, 2, 3 해가지고 10가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 쓰여 있으니까 여기 있는 자연수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는 아예 언급을 안 할 거예요. 이 문제에 한해서는. 집합 A는 169라고 돼 있고 집합 B 같은 경우는 2, 3, 6, 9 이렇게 돼 있네. 177에서 A 여집합, 교집합 B를 구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걸 풀이하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우선 우리는 이걸 쓰고 싶으니까 이걸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얘네들의 순서를 이렇게 바꾸셔도 되잖아. 이렇게 교집합하나 이렇게 교집합하나 똑같다. 이게 교환 법칙이니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얘를 저 차집합의 연산 성질을 이용해서 이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거든.
어떤 애 차집합 어떤 애는 어떤 애 그대로 쓰고 교집합한 다음에 어떤 애 여집합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얘를 억지로 이 구조에 맞춘 거거든요. B가 요 자리고 A가 요 자리인 거 알겠지? B 교집합 A의 여집합. 그러면 이게 뭐랑 똑같냐면 B 차집합 A랑 같습니다. B 차집합 A랑 같으니까 B 차집합 A가 뭐냐면 B에서 A 차집합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거 차집합하는 거. 여기 있는 원소들 중에 여기 있는 거 제외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럼 B에 있는 원소들 중에 A에 있는 거 제외하면 남는 게 뭐냐? 2하고 3만 이렇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 차집합 B의 여집합도 해달라 그랬는데 이게 연산을 좀 간단히 해놓고 하는 걸 하시자 이거거든.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떤 애 차집합 어떤 애가 있으면 어떤 애 교집합 걔 여집합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니까 얘가 이거 앞에 건 그대로 쓰고 교집합한 다음에 뒤에 거에 여집합 이렇게 가겠지. 근데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B가 아닌 거에 아닌 거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B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A 교집합 B를 써달란 얘기고 A 교집합 B는 둘 사이에 겹치는 거. 요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그 옆에 뭐 간단하게 해놓고 나서 이제 179번에 있는 것도 하나 보여드려야겠네요. 179번에 있는 것도 하나 보여드리면 179번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거기 문제 보시면 X가 Y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저거 말 뜻은 이거잖아. X가 기본적으로 Y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X가 Y에 포함이 된다. 이런 뜻이지. 그럼 이 상태에서 하나씩 참거짓 구별하시면 X랑 Y랑 합쳐달래. 그러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X랑 Y랑 합치래. 그럼 둘이 합치면 당연히 Y겠지. 둘이 합치면 당연히 Y죠. 얘랑 얘랑 합쳐서 쓰시면. 근데 Y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Y가 이거 전부 다예요. X가 Y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니은 X 교집합 Y의 여집합을 구해달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이게 얘 구조랑 똑같잖아요. X 교집합 Y의 여집합. 그러면 얘를 X 차집합 Y라고 쓸 수 있고 X 차집합 Y는 X에 있는 것 중에서 Y에 있는 걸 제외하는 건데 X가 Y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X에 있는 것 중에서 Y에 있는 거 제외하면 당연히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X에 있는 것 중에서 Y에 있는 거 제외하면 X가 Y 안에 있으니까 그냥 다 없어져 버리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지. 그 다음 디귿. Y에서 X를 차집합을 해달래. 그럼 Y에서 X를 차집합하면 여기에서 요거를 차집합하는 거니까 얘가 요렇게 남지. 도넛 모양으로 남아. 뭔가가 남아. 그래서 이건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이거 공집합 아니죠. 뭐 옳은 거 고르라 그랬는데 뭐. 그 다음 리을. 뭐라고 쓰여있니? Y의 여집합이 X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집합 개념을 세팅하려면 반드시 전체 집합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전체 집합은 보통 이렇게 네모로 표현해. 전체 집합은 그 문제에 한해서는 걔가 전부기 때문에 얘한테 좀 특별하게 네모를 줍니다. 나머지는 다 동그라미로 표시하는데 벤 다이어그램상 그렇게 표시를 해요. 그럼 X가 여기 있고 Y가 여기 있고 그림의 구조상 X는 Y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Y의 여집합이 X의 여집합에 들어가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 Y의 여집합은 Y를 제외한 나머지라 그랬으니까 Y를 제외한 나머지는 요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겠지. Y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다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X의 여집합은 X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니까 요거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죠. 요렇게 되는 거지. 이게 좀 애들이 처음 해볼 때 좀 헷갈린다고 하는데 그림 구조상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깥쪽이랑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당연히 빨간색이 더 큰 거 알겠죠? X의 여집합이 Y의 여집합을 완전히 포함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X의 여집합은 Y의 여집합에 없는 요 부분이 추가가 돼 있잖아. 이 부분이 추가가 돼 있으니까 얘가 더 큰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안에 완전히 포함되는 구조로 되셔. 옆에 있는 거 하기 전에 이제 차집합에다가 연산 법칙까지 내용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 내용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드모르간의 법칙. 사실 드모르간의 법칙은 여기다 쓰는 것보다 여기다 쓰는 게 맞지.
연산 법칙 중에 하나거든요. 교환결합 분배 법칙처럼 집합의 연산 법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네랑 세트로 묶이는 게 맞거든요.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A 합집합 B를 전체를 여집합을 하게 되면 A도 바뀌고 합집합도 바뀌고 B도 바뀌어. 다시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걸 여집합을 하게 되면 A도 바뀌고 교집합도 바뀌고 B도 바뀌어. 그게 간단해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도 여집합이 되고 B도 여집합이 되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고 거꾸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뀐다.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거든.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법칙들에 대한 증명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드모르간의 법칙 역시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이 가능하니까 뭘 하나 해볼까나. 저 밑에 있는 거 그냥 하나 증명하고 넘어갈게요. 위에 있는 거는 밑에 있는 걸로 증명을 하고 하나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증명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인 거야. A가 있고 B가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네모로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 다음에 또 전체 집합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좌변에 있는 거 여기다 색칠할 거고 우변에 있는 거 여기다 색칠할 거예요. 둘이 같다는 거 보여드릴 건데 어떤 식이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그럼 A 교집합 B가 여기니까 이거 제외한 나머지 다잖아요. 이거 제외한 나머지 다를 여기다가 색칠하시면 되지. 이렇게 돼 있는 게 좌변이에요. 그 다음에 우변. 우변 같은 경우는 이거랑 이거랑 합치래. 그럼 얘 먼저 표시하면 A를 제외한 A를 제외한 나머지를 색칠을 해놨어. 이렇게 A를 제외한 나머지를 색칠을 해놨고 그 다음에 B를 제외한 나머지 B가 요렇게 있으니까 요 B를 제외한 나머지를 또 색칠을 다 해요. B를 제외한 나머지를 색칠을 다 해. 그 다음에 노란색이랑 파란색이랑 얘네들이 합쳐달라 그랬죠. 그럼 얘네들이 딱 합쳐서 쓰면은 여기 제외하고 둘 다 색칠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둘은 성립을 합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증명하는 건 이제 이런 식이고요. 문제에서 적용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A단계 문제들은 쭉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할게요. 쭉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할 거고 뒤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가 내용이 좀 긴데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약속이 정해져 있어요. 요 n 하고 나서 집합 갖다가 쓰면 그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라는 뜻이었죠. 저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도록 돼 있냐. A의 원소에다가 B의 원소를 더한 다음에 둘 사이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빼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밑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활용을 해서 보시면 이런 식이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쪽에 원소가 A개 있다고 하고 이쪽에 원소가 B개 있다고 하고 이쪽에 원소가 C개 있다라고 하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건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C 개의 원소를 찾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A의 원소의 개수 같은 경우는 A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A 더하기 B가 되고 B의 원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B 더하기 C가 돼.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더해 놓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긴 분명히 B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B가 두 개 있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그럼 B를 한번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B가 뭐냐면 A랑 B의 교집합이 B야. 그러니까 B를 한번 빼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야.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죠. 그래서 A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도 계산하는 방법이 너무 뻔합니다.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만 빼주면 돼요. A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그거,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이런 개념이잖아요. A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가 궁금한 거거든. 여기 원소가 몇 개 있는지가 궁금해. 그러면 요 전체에서 여기 있는 요 A만 싹 갖다가 빼버리면 요 밖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나오겠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도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당연한 거예요. A 차집합 B.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고
A차 집합 B면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선 눈에 보이는 게 요 A에서 여기 있는 요 부분만 빼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도 되냐면 A에서 요 부분이 교집합이죠. 공통 부분. 이거 갖다 빼버리면 된다고.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 무슨 방법이 있냐면 여기에서 요 전체 여기까지 싹 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저거 보고 뭐라고 쓰냐면 A 합집합 B라고 쓰지. A, B 합친 거. 요 A, B 합친 거에서 뭘 빼버려도 돼? 여기 있는 요거를 이렇게 빼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요거에서 요거를 이렇게 빼도 돼. 근데 저게 이제 뭐냐면 B죠, B. 그래서 A 합집합 B에서 B를 갖다가 빼도 된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한테 외우라고 부탁하는 거는 여기까지거든. 외우라고 부탁하는 거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한번 빼주면 된다.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 한번 빼주면 된다. 그 다음에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같은 경우는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을 한번 빼도 되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것까지는 이건 필수적으로 외우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딱 여기까지인데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집합이 3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3개의 집합을 합집합한 원소의 개수 물어볼 때가 있거든.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C의 원소의 개수 갖다가 더하신 다음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한번 빼고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 한번 빼고 C 교집합 A의 원소의 개수 한번 빼고 마지막에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 한번 더해 주시면 돼요. 저거에 대한 증명은 요겁니다. 증명은 거의 항상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랬죠. 집합에서 증명은 거의 벤 다이어그램이야. 한번 해보면 요런 식. A의 그러니까 A 합집합, B 합집합,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궁금하면 여기 안에 있는 원소가 다 궁금한 거거든요. 여기 안에 원소 몇 개 있는지가 궁금한 건데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요. A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게 되면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더해진 거야. 지금 여기까지가 A를 더하면 그 다음에 B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한 번 더하게 된 거고 여기도 처음으로 한 번 더한 건데 여기는 이미 한 번 더해졌었잖아. A에서. 그래서 B가 더해지면서 여기가 2번 더해져. 그 다음에 C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는 처음으로 더해지는 거고 요 한 번이었던 지역은 2번 덧셈이 되는 거고 2번 더해졌던 요 지역이 3번 덧셈이 되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를 뺄 거야. 그러면 A 교집합 B가 여기인데 여기를 한번 빼. 그럼 이 2번 더해졌던 게 한 번으로 바뀔 거고 3번 더해졌던 게 2번으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B 교집합 C를 한번 빼면 여기 한번 빼는 건데 그러면 이게 2번이었던 게 둘 다 한 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C 교집합 A를 빼주면 여기 갖다가 빼는 건데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긴 한 번도 안 더했고 여긴 한 번 더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한 번 안 더했잖아요. 나머지는 다 한 번씩 계산이 되는데 여기가 계산이 안 됐으니까 마지막에 한 번을 더해 주시는 거지. 여기가 3개짜리 저 3개 겹치는 부분인 거 알겠죠? 참고로 요 내용까지는 알아두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여기까지는 나오기 때문에 요 내용까지는 알아두세요. 3개짜리 합집합 계산 어떻게 하냐면 하나 더하고 교집합 빼고 3개 교집합 한번 더해 주시면 된다. 여기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 지금 여기 있는 요 공식들 있잖아요. 이 공식들 플러스 여기 있는 이 공식까지.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다가 공식들이 잘 기억이 안 나잖아? 공식들이 잘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리신 다음에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영역이 여긴데 여기를 구하려면 내가 지금 연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사실은. 뭐 여기 있는 거 완벽하게 다 외우면 물론 베스트긴 한데 그게 잘 안 되면 내가 지금 대략 요 영역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신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영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 영역을 구하려면
지금 연산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오히려 처음엔 더 나아. 이게 연습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처음엔 이게 더 나아요.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쭉 한번 하시면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A 단계에 대한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